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왜 어떤 부모는 평생을 헌신했는데도 자식에게 당연한 존재처럼 취급받고 어떤 부모는 가끔 거리를 두기만 해도 더 존중받을까요? 조금 소름 돋는 이야기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 때 오히려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식 앞에서 잠시 사라질 때 비로소 진짜 대접을 받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불편한 진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 곁에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줘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해줘야 한다고 말이죠. 많은 부모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바로 달려가고 문제가 생기면 대신 해결해주고 가능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를 항상 당연하게 곁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존재의 가치를 점점 덜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것에 매우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끼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기나 물처럼 말이죠.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평소에는 공기의 소중함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도 비슷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너무 항상, 너무 쉽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면 어느 순간 자식의 뇌는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원래 당연한 거야.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항상 있는 부모는 쉽게 당연해질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희소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일수록 더 가치 있게 느끼고 항상 있는 것일수록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행동심리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경우 그 도움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때는 그 도움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늘 먼저 움직이고 늘 먼저 해결하고 늘 먼저 양보하면 자식의 뇌는 그 구조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뇌는 그 상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건 기본값이다. 이 순간부터 부모의 노력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 시스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뇌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학습되어 버린 것입니다. 조금 씁쓸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잠시 사라지는 부모가 더 존중받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부모들은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립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때 자식의 뇌에서는 작은 혼란이 생깁니다. 왜 항상 있던 지원이 없어졌지? 왜 예전처럼 바로 해결해주지 않지? 이 순간 뇌는 다시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부모의 존재 가치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더 이상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별이 전기가 꺼진 밤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가 잠시 한 발 뒤로 물러나면 자식의 뇌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부모가 항상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존중이 시작됩니다. 자립을 배우는 순간 관계가 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심리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느낍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조립한 물건을 더 비싸게 평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이케아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접 만든 가구는 완벽하지 않아도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자식의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면 자식은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부모가 한 발 물러나면
아이는 처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때 부모는 단순히 문제 해결 기계가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조언을 주는 존재로 다시 자리 잡게 됩니다. 관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진짜 존중은 거리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가까워질수록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존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항상 모든 문제에 개입하고 항상 곁에 있는 관계는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경계가 흐려지고 어느 순간 상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적절한 거리가 있는 관계는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선택을 할 때 자식은 그 모습을 보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부모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순간 부모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역할보다 사람을 더 깊이 존중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진짜 대접을 받는 부모의 특징.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거나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것을 해주는 존재에서 필요할 때 방향을 보여주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자식이 스스로 경험하도록 기다려줄 때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는 날이 옵니다. 처음으로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야 부모 마음을 알겠다. 그 말이 늦게 나오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잠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인간관계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항상 곁에 있는 존재는 쉽게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준 존재는 오래 기억됩니다. 어쩌면 진짜 존중은 바로 그 기다림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라면 그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